먼저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가 강연할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강연할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신 많은 분들께 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서 이렇게 세로이님께서 비트모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강연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많이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지난주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6일이 채 안 되는데 이제 바상님한테 처음 모빅회관에서 강연을 이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 좀 주저하지 않고 수락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실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한 건지 좀 많이 무모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가장 먼저 한다는 건 오늘 강연을 잘하면 실력이 좀 좋은 거고 못하면은 뭐 시간이 없었다 뭐 이런 보험을 좀 깔아두는 겁니다. 아무도 안 드시네요. 농담이었고요. 네. 지금 이렇게 세로이님에 비해서 굉장히 키 작은 저 아저씨는 누군데 저기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소개를 좀 제대로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LA에서 모빅 비공식 북미 지부장 이렇게로 불리는 정계석이라고 하고요. 정식으로 뭐 그런 건 아니고 누가 그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말을 굉장히 잘 듣기 때문에 또 그렇게 불러주시면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장난인데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저는 비트모빅과 관련한 텔레그램 채널과 비트모빅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LA에서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LA에 계신 교민들을 상대로 모비커 오태민 작가님 책을 대상으로 한 모비커 북클럽을 좀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주도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마친 활동으로는 웅달 책방에서 오태민 작가님의 기존 그런 지혜족보 영상들이 제목과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그 영상 의뢰를 받아서 제가 20편을 선정을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작업을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 작가님의 활동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노력들을 저 나름대로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손 드신 분들 이따가 제가 유튜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제 출신지가 LA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그렇게 우리 비트모빅 생태계에서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아요. 해당 이슈가 있었고 제가 이제 그 실제 당사자분을 만나서 직접 들은 모든 전말을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그것과는 별개로 이런 모빅 생태계에 좀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모두 진심으로 열심을 다하려고 하시고 조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잘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분들도 좀 미워하시지 않고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이제 만나면 MBTI로 인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건 제 MBTI인데요. I밖에 안 보이시죠? 예, 제가 내향형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걸 제일 좋아하고 낯을 많이 가리고 그래서 사람 눈 잘 못 쳐다보고 좀 이렇게 말도 잘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 좀 이렇게 선다는 게 참 의외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저도 제가 모르는 어떤 그 관종기가 내면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를 이렇게 수락을 했다고 저희 와이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가장 먼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무슨 말이었을까요? 결혼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강의비 얼마예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힘내서 잘해 이런 건 아니었고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왜 괜히 나대가지고 이런 말 써도 괜찮죠? 그래서 네, 괜히 나대서 가뜩이나 없는 이렇게 실력이 좀 뽀록나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와이프들이 이렇게 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내가 이걸 왜 한다 그랬을까? 근데 그건 아니었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많은 비트모빅 행사들을 놓치고 이렇게 좀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 관전자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참 외로울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가 생겨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포모를 주장하기 위해서 혹은 적극적인 투자 조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선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제가 우리 비트모빅 프로젝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시각과 관점들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강연 주제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세상의 인간은 딱 세 가지의 분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이제 비트모빅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는 비트모빅을 아직 모르는 자, 그리고 하나는 비트모빅을 놓친 자들입니다. 제가 아까 바상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바상님께 넘겨드렸던 원제는 잡은 놈, 못 잡은 놈, 그리고 놓친 놈이었는데 이게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네, 수정을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판단하기에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비트모빅을 이미 아는 자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은 나는 비트모빅이 뭔지 모르는데 뭐 친구가 불러서 왔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은 조금이라도 제가 이것을 이해하는데 혹은 가지고 계신 뭔가의 그 깨름직한 뭔가를 바꾸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주제를 이렇게 선정했던 거는 노친자들을 욕하고 뭐 그들을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이런 비트모빅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잘못을 좀 바로 짚어보려고 하는 게 더 크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좀 뭐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비트모빅에 대해 바라보는 인식과 시선이 좀 개선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비트모빅에 대해서 주변에 이야기를 하거나 알릴 기회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근데 그때 아마 놓친 자 혹은 주변에 많은 모르는 자들한테 이렇게 듣게 되는 의문과 의혹들을 지켜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분들의 의견을 좀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막 다른 차원의 무엇을 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이제 미리 준비하거나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복기하는 점검하는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실 건 비트모빅이라고 검색했을 때 구글 페이지에서 나오는 검색 결과에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 아무런 조작이 없고 여러분들 그냥 가서 보셔서 가장 좀 안티가 남겼을 것 같다 혹은 놓친 자들이 남겼을 것 같다 하는 걸 눌러보시면은 동일한 내용이 있고 또 여기 또 그대로 링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궁금하시면 한번 가서 보실 수 있지만 뭐 별로 재미는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한 이유는 외부인들이 이 비트모빅 프로젝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시라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가끔씩 라방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라방은 사실 제가 편한 곳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근데 그래도 그렇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막 제가 콧물이 주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아마 그때 댓글 남겨주신 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열이 얼굴로 올라와가지고 아마 이렇게 된 것 같다. 제가 이 휴지를 들고 있으면 이 사람이 지금 긴장을 많이 했구나 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고래 사냥은 단순한 마케팅 용어일 뿐 비트코인 캐시 때도 고래는 움직이지 않았다. 뭐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고래 사냥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는 비트모빅의 이름이 기원이 되었을 정도로 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한 단순한 이런 마케팅을 넘어서 좀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트모빅의 이 고래 사냥 프로젝트는 비트모빅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추구하며 이룩하려는 본질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의 이런 내러티브를 지탱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름에서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때도 비트코인 고래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고래 사냥 프로젝트가 성공할 리 없다라는 의견은 사실 이미 틀린 논리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단순한 0과 1, 성공과 실패의 논리로 생각하더라도 이미 비트코인 1800개를 보유했던 그 지갑에서 비트모빅 1800개를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래 사냥의 본질, 즉 비트코인 고래들은 비트모빅이 어느 한 되게 구미가 당기는 금액이 되면은 비트모빅으로 움직일 것이고 그로 인해 죽었는지 모르는 혹은 뭐 단순히 가라앉아서 잠수를 탄지 모르는 그런 비트코인 고래들의 불확실성을 비트모빅이 좀 해소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논리와 가정은 단순히 0과 1의 논리로 보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이제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이 많이 산재해 있어요. 일단은 자금 세탁 우려로 오 작가님이 말씀을 하셨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미국에서 먼저 뭐 미국이 아닐 수도 있지만 미국을 주류 시장으로 그곳에서 먼저 퍼져나갔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잠들었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게 아마 그런 쪽에서 먼저 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초기에 그런 채굴이 되었거나 거래를 했거나 혹은 개인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쪽이 그런 쪽일 텐데 이런 미국에서 거의 주관하는 자금 세탁과 관련해서 비트모빅이 얽혀버리면 이제 저는 거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얽혀버리면 모든 것을 그냥 일시에 알았던 모르던 상관없이 이걸 이제 동결을 시켜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거래했던 비트모빅은 뭐 동결이 안 되겠지만 혹은 뭐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계좌와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게 이제 동결이 되고 또 여기서부터 또 많은 문제들이 우려가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실제로 이 1800개를 움직인 주체는요. 제가 이제 제보를 받은 주체는 그 1800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1800개의 비트모빅을 하드포크해서 거기에 남아있는 비트모빅을 실제로 판 사람은 이 1800개의 비트코인 지갑의 주인이 아니라 요거를 이제 파싱이라고 흔히 뭐 그냥 분석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온라인에서 막 해킹된 비밀키 막 찾아가지고 이제 그걸 대입해 보니까 여기 1800개가 있네 해서 이제 이거를 비트모빅 시장에다가 이제 한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도 이제 산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지갑을 나중에 알아서 이렇게 해봤는데 비트모빅이 없어졌네. 이제 이거는 과연 뭐 옳냐 그르냐의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이거를 과연 용인할 거냐 용인하지 않을 거냐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아서 현재는 이제 이것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논의 중인 상태고요. 하지만 뭐 그들이 말한 것처럼 이거는 실패한다, 뭐 성공할 리가 없다 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미가 당길 만한 가격이 되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제는 뭐 이런 거죠. 비트모빅 참여자들은 약간 모두 오태민의 광신도다, 종교적이다, 뭐 이런 얘기 쉽지 않게, 그러니까 드물지 않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비트모빅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본인이 투자하는 그런 상품과 대상에 대한 종교화는 이미 우리 주변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이것을 뭐 쉽게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의 그런 과한 추종자들을 우리 비트맥시라고 하고, 현대차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현바라고 하고, 테슬라를 추종하는 사람은 뭐 테슬람, 애플 추종자들을 앱등이, 뭐 이렇게 다양한 비유하는 것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치적인 현상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지지하는 것에 대한 이런 종교적 추종 현상은 인간이라는 존재와 또 그 성향에서 이렇게 떼어낼 수가 없는 관계이고, 또 어느 곳을 가든지 이런 극성적인 추종자들은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이렇게 극성적으로 추종하여 문제를 야기한다면은 사실 그것은 이 광적인 추종자에 대한 평가로 이어져야 될 부분이지, 이런 추종하는 대상에 대한 평가와는 좀 별개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뭔가 사이비 종교에서 이렇게 교주는 직접 세뇌를 하지 않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막 단계를 통해 가지고 세뇌를 받는데, 그러면 그래도 저 교주가 잘못한 게 없냐 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게, 그 교주는 이미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이제 행태는 가둬놔요. 이렇게 소통이 불가능하고, 뭐 온라인으로 뭔가를 할 수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이런 게 이제 보통은 뭐 광신도나 그런 종교적인 현상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실제로 비트모빅은 뭐 우리 다 이런 안티적인 내용도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종교적인 현상과, 그러니까 광신도적인 거는 조금 차이가 있고, 종교적인 현상과는 일치한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비트모빅과 오태민이라는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등산 채굴코인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등산 채굴코인? 네, 그쵸. 아마 저희의 에어드랍 방식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비트모빅은 다른 암호화폐 에어드랍과는 굉장히 다르게 초기의 에어드랍을 이렇게 아까 세로이님 그 슬라이드에서 나온 것처럼 관악산, 계룡산, 한라산, LA 그리피스 천문대, 호주 몽뜨빌, 이런 굉장히 특이한 방식의 그런 에어드랍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뭐 등산이라는 그런 에너지를 가미했는데, 하지만 이건 코인을 에어드랍을 위한 하나의 이벤트성인 거지, 그 이벤트에다 채굴 행위를 가미한 거지, 이제 뭐 모빅은 실제로 뭐 등산에서 채굴이 되는 코인이 아니고요. 비트코인과 동일한 POW, 작업 증명 방식의 채굴을 이제 채택한 블록체인입니다. 이 얘기는 저는 뉴스에서 찾았어요. 실제로 제가 찾은 거는 한국경제에서도 이 똑같은 내용의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헤드라인이 좀 별개인데 저는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경은 오태민 작가님이 비트코인 칼럼을 굉장히 오랫동안 게재한 곳인데 이런 기사를 내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비트모빅은 주창자가 갖지도 팔지도 상장시키지도 않는다를 이제 공언하고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언한 이유는 아까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기존에 너무나도 많은 알트코인들은 이렇게 세상에 나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과거 2017년 혹은 그 이전부터 그 코인 마켓캡 같은 곳에서 탑10 크립토 커런시를 지켜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암호화폐가 나왔다가 탑10까지 올라가서 굉장한 시가총액을 차지한 것들이 다시 사라지는 것을 반복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세상에 나왔다가 사라지면서 많은 투자자를 야기한 원인을 이제 메인 개발자 혹은 주창자, 이런 사람들이 초기 개발 시 뭐 이렇게 많은 양의 코인을 프리마이닝, 즉 주머니에 쟁여두고 거래소에 뒷돈을 주고 상장을 하는데, 이제 투자자를 막 모집하는 거죠. 우리는 뭐 내러티브가 있고 뭐가 있다. 그 다음에 많은 투자자들이 그것을 믿고 투자를 한 다음에 코인의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면 이제 재단을 비롯한 이런 초기 참여자들이, 프리마이닝을 한 사람들이 코인을 이제 덤핑해서 신규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많은 책임을 전가를 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오태민 작가님은 이런 뭐 가치도 팔찌도 상장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내러티브로 이제 비트모빅을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은 거래소에서 이렇게 물량을 자발적으로 시장에 있는 물량을 확보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장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장 방식을 통하면 이런 뭐 뒷돈이나 혹은 프리마이닝 코인의 부당 거래 없이 이렇게 청렴하게 상장이 가능한 건데요. 결국에는 이런 시장에 흩어진 물량을 거래소가 확보해서 이렇게 상장한 거래소는 결국에 이 해당 생태계 하방을 지지하는 이런 참여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모빅은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해 뭐 자발적인 주체적인 상장을 하지 않고 뭐 그렇습니다. 뭐 도둑 상장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거래소에서 이 시장에 있는 물건을 막 10만 개, 50만 개씩 막 다 쓸어 모아서 상장을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도둑 상장이라는 표현이지만 이게 왜 우리 프로젝트의 본질이 아닌데 왜 그런 의혹을 받나 했을 때 저는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상장을 지향하는 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유는 상장 후에는 이 오테버스 측, 즉 오태민 작가님이 있는 그런 오테버스가 사실 오태민 작가님과 동일하니까요. 오테버스 측이 가지고 있는 이 공공재를 이렇게 분배를 할 때 상장을 하면 이미 마켓에서 어느 정도의 캐파를 주제 사실을 공유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규제 당국의 상속과 증여에 관한 좀 그런 세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상장을 지금 현재 지향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도둑 상장은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세 조정은 무엇을 좀 근거로 하는지 저는 굉장히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 시세 조정의 우려가 있다. 근데 오히려 거래소에서 도둑 상장을 하게 되면요, 거래량과 호가가 모두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가 이 마켓에서 사람들이 원하는지, 이 거래량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 후에는 이 시세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오히려 조금 더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내가 비트모빅 2를 만들고 동일한 방법으로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작가님이 말했던 비용을 쓰고 뭐를 해가지고 동일하게 책 사면 주고, 뭐 커피 사면 주고, 고기 먹으면 주고, 산에 오르면 주고, 방송에서 QR코드 찍으면 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모빅 1과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좀 차이점이나 차별점은 혹시 있나요? 비트모빅은 굉장히 좀 특이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오 작가님이 2년 동안 지혜족보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신뢰를 쌓았거든요. 이제 뭐 주로 비트코인에 관한 인문학적인 해설을 해주셨지만 중간중간에 그 비트코인 그 레이어 2와 비트코인을 기점으로 뭔가 이렇게 쌓아나갈 수 있는 옆피라미드가 어떤 형태인지, 본인이 어떠한 사업을 할 건지,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언제부터 어떠한 내용, 메시지를 던져왔는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렇게 쌓은 신뢰라는 것은 결국에 누군가를 이렇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게 종교적인 신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모빅 프로젝트를 하는 오태민이라는 사람이 가진 뭐 수준 높은 그런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그런 이해도라든지 혹은 비트코인을 이렇게 하나의 블록체인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내포한 뭐 많은 의미들을 이제 재해석해 줌으로써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제시한 모습들을 기초로 이제 신뢰를 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믿는 것과는 다르게 오 작가님은 쉽게 얘기하면 좀 막 나가는 표현은 이 짓을 2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독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해서 많은 네트워크가 쌓였습니다. 이런 신뢰를 기초로 주창자가 갖지도 팔지도 상장하지도 않는다는 이런 내러티브가 이제 더해져서 이제껏 다른 알트코인에서 보여줬던 그런 부도덕한 모습들에 비해 좀 차별점을 가지고 시작한 프로젝트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비트모빅 2를 만들고 동일한 방법으로 배포한다면 이 프로젝트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면 성공할 확률은 지극히 적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냐에 따라 다른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어요. 앞선 질문과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이제는 그 주체가 이렇게 저 같은 소시민 개인이 아니라 이제 대기업 혹은 유명인이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대기업이나 다른 셀럽이 이제 모빅코인 2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자신들의 영향력과 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리소스라는 게 넘쳐나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그냥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블록체인을 디자인을 해서 그런 코인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것을 발행하는 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모빅과 이렇게 비교해서 뭐가 더 낫고 뭐가 더 안 낫고 모빅이 차별적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암호화폐를 만들 때 이제 발행하는 이런
과정에는 많은 제약사항들이 제약사항 맞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거든요. 많은 이런 과정들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증권법 시비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기능적인 경쟁력과 뭐 우월한 점이 무엇인가, 혹은 뭐 초기 배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게 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이 생태계를 확장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과 해결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은 코인을 발행할 수 있지만 대기업은 규제 당국의 눈치를 봐야 돼요. 이 얘기는 목줄을 쥐고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TV만 봐도 지난 몇 년 동안 일어났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만 보더라도 규제 당국이 얼마나 힘이 세고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이제 하나의 주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얽히설킨 유기체들이 모여서 이런 대기업을 이룬다고 좀 봐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자체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자체 코인을 발행함으로써 따라오는 다양한 각도의 귀찮은 일들과 이해관계를 이제 해결을 봐야 됩니다. 뭐 그런 거 있겠죠. 이번에 뭐 김전무가 코인을 만든다고 막 하는데 거기에 나도 약간 포션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이제 가서 이제 옆을 찔러갖고 나도 한 10,000개만 이렇게 줘. 했을 때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단순히 이벤트로만 보면 굉장히 쉬운데요. 이해관계를 보면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어떻게 이걸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이제는 분배가 남아 있습니다. 에어드랍이라고 하고, 이런 에어드랍을 대기업에서 모비코인과 같은 에어드랍을 진행할 경우 몇 월 며칠에 산으로 와라 했을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와 혹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모빅을 알던 모르던, 혹은 이 모빅을 조금이라도 알면은 산에 가서 코인 받으면 돈 되네, 이거를 내가 킵할지 뭐 지금 던질지에 대한 그런 문제는 이제 나중에 문제고, 이게 돈이 되니까 가서 팔아야지 하는 거를 우리는 이미 에어드랍이 끝난 후에도 글램피딕이나 혹은 뭐 다양한 행사와 이런 걸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에어드랍을 한다고 하면 안 가실 분 계세요, 여기 혹시? 없죠? 그쵸?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고요. 아주 많이 몰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일지라도 다양한 이해관계와 공정한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지의 사실로 인정을 시키면서 신뢰를 쌓아 나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셀럽이나 유명인 역시 이하 동문이에요. 근데 코인을 신규 발행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이제 억 단위의 금액이 들어요. 뭐 오태민 작가님이 라방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이 GNC 체인을 만드는 데 들어간 그런 비용이 금전적으로만 한 2억 정도 든다고 이렇게 대충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 체인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제 개발자를 고용을 하고 이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초기 비용, 우리가 주머니에 있어야 이걸 운영을 할 거잖아요. 그럼 초기 비용만 이제 2억을 깔고 가는 거죠. 그리고 셀럽이 이제 이런 시스템을 나는 코딩을 알아, 나는 이걸 내가 직접 할 수 있어, 직접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들어가는 이런 시간적, 금전적인 비용을 이제 모두 고려를 해야 됩니다. 뭐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쉰다면 이제 그 안에서 계속 마르지 않는 생물 같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현재 한국 내 정서상으로 코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스캠이다, 사기다, 뭐 이런 여론이 굉장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명인이 명분 없이 혹은 명분이 있더라도 코인을 만들어서 배포한다, 이제 우리는 어렵지 않게 같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동시에 앞서 언급한 혹은 미처 언급되지 않았던 이유들을 증권법 시비든 뭐 규제든 뭐 이런 걸 다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조건을 과연 넘어서는 게 쉬울까요? 이제 뭐 판단은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비트모빅은 어떤가요? 비트모빅은 뭐 제가 이걸 완벽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세상에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비트모빅은 앞서 제기한 이런 다양한 각도의 문제들로부터 충분히 이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뭐 제가 누누이 말하는 지금까지 5번은 말했을 텐데, 주창자가 이런 가치도 팔지도 성장시키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어떠한 차이점을 만드는지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증권법 시비에서 매우 이제 자유롭다는 겁니다. 이 증권법 시비라는 걸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요, 이게 뭐냐면 뭔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결국에는 이 증권법 시비라는 거는 결국에 이 규제 당국이 언젠가 내 주머니에 있는 칼날을 꺼내서 우리를 겨냥했을 때 증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어느 시점에서는, 지금까지는 이 용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알트코인들이
주체적으로 상장을 시키고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는데 이런 행위는 결국에는 여타 증권, 투자 상품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주식 상품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이런 규제 당국의 증권법 12에서 이 칼날을 들었을 때 과연 비트모빅은 어떠한가 했을 때 이제 매우 자유로웠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이제 시리어스한 질문인데요. 모빅은 오태민이 발행하고 오태민이 삭제할 수 있다. 먼저 모빅을 이거는 두 가지 질문이에요. 발행하고와 할 수 있다, 삭제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발행하는 걸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먼저 모빅은 오태민이 발행한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비트모빅은 모빅 블록체인 시스템에 의해서 발행이 되고요. 그리고 오 작가님이 주창자로서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시작한 것은 맞지만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질문을 던진 사람이 만약에 추가 발행을 의미하는 거라면은 이제 그것은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가진 오 작가님인 것은 우리가 맞지만 과연 생태계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추가 발행을 주도하는 경우 과연 그 행위는 프로젝트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제 이것을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와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즉, 주창자가 과연 생태계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추가 발행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생태계가 용인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판단을 고려해 본다면 굉장히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행동이 일어난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반대편에서 큰 목소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 작가님은 그런 리스크를 또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태민이 코인을 삭제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틀린 표현이고요. 이제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POW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비트코인 추종자들이 남긴 질문이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저는 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왜냐면 작업 증명 방식의 블록체인, POW의 블록체인의 본질은 이 블록체인 상에서 한번 기록된 발행된 코인을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삭제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질문 자체가 의아했어요. 근데 아마 이런 질문은 이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실제로 오 작가님이 에어드랍한 코인을 회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삭제는 아니에요. 코인은 실제로 블록체인 상에서 움직인 거고요. 이제 회수한 경우가 있는데 일단 해당 사건의 전말과 혹은 또 오태민 작가님의 그 행위를 옹호하지 않냐, 이제 이런 걸 조금 차치해 두고요. 이제 팩트만 보면은 오 작가님이 직접 라이브에서 설명한 이런 코인이 회수가 가능했던 이유는 처음 에어드랍용 종이 지갑을 이제 만들 때 우리가 공개키와 비밀키 쌍 조합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결국에 어느 곳에든 데이터로 존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최종의 몽트빌 에어드랍까지 이제 삭제하지 않고 클라우드에 보관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남아있는 공개키와 비밀키 정보를 가지고 오태민 작가님과 스태프들이 이 사건이 일어난 당시 그 지갑과 이 상태를 추정해서 이제 비밀키를 이용해서 이제 회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삭제라고 조금 보긴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이유도 데이터가 남아있어서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팩트니까 요건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즉 오태민 작가님이 비트모빅 투자자 개인이나 여기 계신 분들 다 월렛이 있으실 거고 종이 지갑이 있으실 텐데 여기에 보관 중인 코인을 삭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오태민 작가님이 UTXO를 조작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모빅과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잘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때 사건 이후로는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일어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주창자가 갖지도 팔지도 상장시키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제3자를 이용해 충분히 소유하고 판매가 가능하다. 이건 제가 사실 감히 내릴 수 있는 답변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것은 이제 주창자의 도덕성과 신뢰에 관한 부분으로 정확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해당 논제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단순히 확률로만 보자면 0은 아닐 거예요. 존재하겠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근데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있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없다고 우리가 보죠. 그래서 즉 주창자가 제3자를 이용한다면 원문에서는 오태민과 육태민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태민이 육태민을 이용해가지고 막 이제 시장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오태민은 육태민에게 뭐를 제공하나요? 그렇죠. 모빅을 제공하는데 약점을 제공하는 겁니다. 오 작가님은
돈을 얻으면서 약점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육태민은 아주 높은 확률로 요걸 이제 이용하겠죠. 어떻게 할까요? 아주 쉽죠? 우리 다 같은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대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가서 코인 달라고 하겠죠. 너가 팔았으니까 내가 이걸 얘기 안 할게. 코인 줘. 뭐 이렇게 아주 높은 확률로 코인을 편취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때 오태민이 육태민에게 코인을 주더라도 뭐 본인이 가진 이건 가정이니까요. 뭐 뒷주머니에 차고 있던 코인이 만 개 있어. 그래서 그 줬는데 막 이제 10만 개를 달래. 그럼 이제 결국에는 생태계에 있는 공공재 지갑에서 털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털어서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생태계는 바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신뢰가 무너져 버린 상태에서 시장의 코인의 가격은 바로 하락을 할 거고요. 그러면 육태민은 본인이 협박을 통해서 받아간 이 다량의 코인을 이제 시장에 소화하지 못하고 이제 시장이 콜apse 할 겁니다. 무너지겠죠. 이 경우는 오태민 작가님 스스로 이제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이런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무너뜨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생의 오점을 남기겠죠. 저럴 줄 알았는데 저랬다. 그리고 또 동시에 가정이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제 JTBC를 비롯한 생태계에 참여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라든지 홀더들이라든지 협업사를 시작으로 이제 다양한 형사 고발을 시작을 해서 이제 인생 자체가 조금 피곤해질 겁니다. 조금이 아니고 아주 많이 피곤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도 가능했습니다. 오태민이 육태민을 이용해서 이제 코인을 이렇게 몰래 파는데 배신한 육태민이 막 협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태민은 나는 이제 저거에 휘둘리지 않겠다. 그래서 코인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 육태민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이제 오태민으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세상에 공표할 겁니다. 그러면 뭐 오태민 작가님은 제3자인 육태민에게 생태계를 이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제공하는 거고 또 똑같은 수순을 밟을 겁니다. 중간에 그 스텝만 없지 똑같이 송사에 휘둘리게 되겠죠. 저는 이런 질문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사실 묻고 싶어요. 당신이 오태민이면 하겠냐라고 말이죠. 분명히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것은 오태민 작가의 도덕성과 신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도덕성과 신뢰에 대한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차이인데요.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을 내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것을 그 사람한테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는 그건 결국에는 내 머릿속에서 온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서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이런 사고 구조라고 표현을 하고 싶지만 이런 뇌 구조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사실 정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의 비교입니다. 보통은 이제 많은 탈중앙 얘기도 하는데요. 프라이빗 체인에 탈중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서 탈중앙을 찾는 거는 약간 김밥집에서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을 달라고 찾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비교했던 내용은 이제 채굴 원가였어요. 현재 모빅은 채굴자가 존재하지만 다니엘 마이닝 노드에 연결시킨 후 블럭을 만들며 탈중앙성을 가지고 있다며 사기를 치고 있다. 호주 채굴장 역시 일반인의 이런 제한되어 있어서 조종과 조작이 쉽다. 충분히 들만한 의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대체로 현재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원한 원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시장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비트코인의 가치와 동일한가?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현재 가격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는 동일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면요. 비트코인 10억 간다. 비트코인 50억 간다. 비트코인 100억 간다. 라는 주장을 통해서 주장을 하는 그런 많은 인플루언서들과 그들이 전하는 그 내러티브와 메시지를 반증하는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시스템이 단순하게 유지되는 거라면은 비트코인은 10억, 50억, 100억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미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충분히 많은 비용이 지불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가치가 선행을 하고요. 시장의 참여자들에게 그 가치가 받아들여지면은 가격은 그것을 이제 따라가는 것이 비트코인 시스템의 본질입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은 누구의 짐도 아니고요. 무언가를 보증하지도 않고요. 전기를 투입해서 이걸 생산 채굴을 해야 된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순한 하나의 시스템을 위한 비용이지 이것이 이것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처럼 가격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격은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사회적인 합의입니다. 제가 여기서 갑자기 비트모빅 저는 100만 원에 팔겠습니다 했을 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과반이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가격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은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쉐어하는 이런 사회적인 합의이고요. 가치는 개인이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현재 비트모빅의 가격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모비코인의 이 가치와 가격이 만나는 합의점인 거고요. 최소 합의점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여기는 가치와 그것에 동의하는 구성원의 이런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서 가격은 모빅 같은 경우는 채굴 원가와 무관하게 오를 수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단순한 뭐 원가, 뭐 생산, 제조 원가의 개념으로만 이렇게 가치와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죠. 쉬운 예로는요, 중국집에서 보통 판매하는 짜장면 원가가 한 뭐 1,500원, 2,000원 정도 한다고 해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중국집 사장님한테 갖고 왜 8,000원에 파냐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서는 15,000원에 팝니다. 이걸 왜 15,000원에 파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과 지금 모빅의 뭐 채굴 원가와 뭐 가치에 대해서 뭐 시장 가격인 이건 자전거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동일한 양태인 겁니다. 굉장히 이질적이죠. 근데 동일한 거예요. 비슷한 예로는 커피 원가가 300원인데 왜 스타벅스는 5,000원이고 왜 컴포즈 커피는 1,500원일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원가는 그렇게 차이 안 날 거거든요. 오히려 스타벅스 원가가 더 쌀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네트워크가 있고 그 많은 커피를 소화하기 위해서 저렴한 것을 잘 알고 잘 쓰니까요. 잠시 이야기가 샜는데요. 모빅은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한 비트코인의 특징을 동일하게 지닌 이렇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즉 비트코인의 채굴 방식인 POW를 사용해서 신규 코인이 발행되고 시스템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요. 현재 채굴된 코인의 분배 방식은 이제 POS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스템적인 제한 사항 때문에 모두에게 채굴이 또 돌아가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비트모빅의 채굴은 공개적으로 채굴자를 모집해서 채굴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을 했고요. 채굴에 참여한 채굴자들은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금전적인 비용을 내가며 처음에 약속한 채굴 보상량을 일정 기간 락업 이후에 이제 보상을 받습니다. 이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러한 현재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특성 때문에 호주 채굴 역시도 이것을 관장하는 개인, 단체를 통해서 이제 운영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방식 때문에 시스템 조작과 조종이 뭐 쉽다고 하는 거는 역시나 POW, 작업 증명 방식의 블록체인을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의혹 수준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작업 증명 방식의 본질은요, 한 번 기록된 정보가 잘못되었을 수는 있어요. 잘못된 정보가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정보가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이 다른 알트코인처럼 뭐 저희가 영구하게 이것을 프라이빗으로 간 게 아니라 비트모빅이 10주년이 되는 2029년을 기점으로 혹은 그보다 이제 빠른 시점에 대중들이 직접 채굴할 수 있는 이런 퍼블릭 전환 기회가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의혹인데요. 비트모빅은 세계화로 나아갈 이슈도 능력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도달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모빅은 현재 이제 약 1년이 채 안 된 신생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 시장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는 현재 금액은 약 25만원, 28만원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일시적이지만 저희가 최고가 약 한 40만원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생 프로젝트에 어떠한 근거 없이 이게 세계화가 가능한 이슈가 없다라고 단정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이런 모빅의 내러티브가 글로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저를 비롯해서 미국과 호주, 필리핀, 인도, 중국, 네덜란드 등에서 모비커들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세계화를 완벽하게 이뤄냈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는 아직은 그 수가 작은 건 확실합니다. 이러한 세계화는 단순히 하루아침에 거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노력에는 다양한 언어로 준비된 시청각 자료들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커뮤니티 핵심 구성원을 우리가 양성을 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올바로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 등 이런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분명하게 이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이런 과제들이 해결이 안 될 이유도 없고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고 이제 비로소 비트모빅이 세계화를 이룩했을 때 세계화라고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쟤네는 진짜 글로벌이네 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비트모빅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한다면 과연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상상하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일입니다. 여기 혹시 지혜족보 초기부터 오 작가님을 좀 알아서 나는 비트모빅까지 함께 했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나는 비교적 최근 2023년이 되어서 비트모빅을 좀 알고 참여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오 작가님을 2021년에 알았습니다. 그 지혜족보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크립토라는 걸 좀 전문적으로, 전문이라기보다는 그냥 크립토만 투자를 하게 된 경우고요. 크립토로는 이제 비트코인과 비트모빅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막 다른 알트코인들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제대로 이걸 투자해본 경험이 없고, 그리고 많은 그런 프로젝트들과 이더리움을 만든 뭐 비탈릭 부테린이나 혹은 에이다를 만든 찰스 호스킨슨 같은 이런 주창자들에 대해서 막 도덕적으로 기준을 판단할 능력을 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좀 그런 사람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의 뭐 투자 전략이나 가치관은 사실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된 이유는 많은 이유들 중에서도 비트코인은 적어도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치 저장 수단인 건 당연한데 이게 불멸하고 이게 글로벌하고, 제가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가지고서 아프리카를 가도 팔아서 뭐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참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렇게 드린 이유는, 저는 오태미 작가님이 막 굳이 막 굉장히 고결한 도덕성 이런 것을 갖고 있다든지 혹은 이런 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비트모빅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람에게는 고결한 도덕성이나 뭐 그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저를 포함한 이야기고요. 제가 이제 비트모빅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공부하게 된 계기는 첫 번째로 이제 지혜족보 시절부터 제가 지켜본 오태민이라는 사람과 그 사람이 던져준 많은 가르침과 그 메시지 속에서 이제 쌓인 신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생도 많이 변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 많은 분들도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태민 작가님이 오랜 시간 이야기하고 조성하려고 노력했던 이 생태계를 이제 제가 완벽하게 이해하기 때문이고요. 완벽하진 않을 수 있죠. 근데 저 나름대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뿐만 아니라 오태민이라는 사람이 던진 이 메시지를 제가 이해하는 것을 이제 기초로 저희 커뮤니티가 생겼고요. 이 비트코인과 그 현상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비트모빅 생태계에서 이렇게 집단을 이룬 것인데요. 그리고 이건 이제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제 단단히 초석을 쌓았다. 초기 좋은 세팅 값을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앞선 예시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마켓에서 사라진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은요, 증권법 12뿐만 아니라 주창자나 빅홀더들의 덤핑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모빅은 이런 주창자가 스스로 팔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고요. 이를 어길 시 오 작가님이 본인이 받을 불이익이나 이런 불이익에 위한 장치도 마련을 잘 해두었고, 그리고 사실 빅홀더들의 덤핑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겠죠. 근데 하지만 누구 하나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량을 가진 홀더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주제 사실로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빅홀더의 덤핑에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비트모빅에는 기업형 블록체인을 지향하는 프로젝트로 오태민 작가님은 세 가지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혹시 이 세 가지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이 세 가지는, 신원 인증과 소액 결제와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비트모빅에 올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시작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이 세 가지가 모두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아직 이 세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선행돼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이것은 뭐 충분히 극복한 일들이고요. 뭐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고, 이런데 이제 그런 거는 단순히 뭐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이제 스스로 던졌을 때 제가 도달했던 답변은 과연 그것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태민 작가님과 비트모빅 프로젝트를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든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오태민 작가님이 말하는 그런 신뢰는, 그리고 또 우리가 시작한 이 신뢰 게임은요, 제가 해석한 의미는 오태민 작가님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누구도 믿지 않아도 됩니다. 믿어도 안 되고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다면 그런 분들을 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비트모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는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겁니다. 진짜 오태민 작가님은 안 팔고 있는가? 생태계 고래들은 진짜 하방을 잘 견뎌주고 있는가? 프로젝트는 처음 이야기한 대로 잘 흘러가는가? 주창자인 오 작가님이나 또 생태계에 참여한 우리들이 스스로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또 지금이 우리의 최선인가? 더욱 발전할 수는 없는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질문하고 검증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저는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단순히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또 검증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믿거나 혹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트코인이 일으킨 블록체인 혁명의 본질인데요. 이 얘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믿지 말고 검증하라. 그래서 외부의 강한 의혹과 공격을 저희가 견디고 우리 프로젝트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먼저 이 프로젝트를 아끼고 사랑하고 지켜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건전한 이런 단계적 검증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 볼 텐데요. 자, 이제 비트모빅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트모빅은 지속적으로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될 겁니다. 앞으로 생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보다 더 많은 모함과 의혹과 의심과 이런 것을 제기하는 놓친자들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많은 공격이라니까 좀 상상만 해도 좀 무섭지 않나요? 근데 다행인 것은요, 이와 동시에 저와 여러분처럼 아는 자들 또한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모르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좀 이미 아는 자 된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세상에는 이제 영원하고 완벽한 것은 없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해가 이렇게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듯이 만물을 통용하는 이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두 장의 사진에서 우리는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 사진은 비가 온 이후 막 물이 흐르고 그곳에서 이제 생명체가 시작이 됩니다. 한 사진은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었고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옵니다. 가뭄이 오면 땅이 마르고요. 땅이 마르면 많은 문제가 초래가 됩니다.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고 사람들을 포함한 동물은 먹을 식량뿐만 아니라 이제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궁극에는 죽음과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치는 고대부터 인간의 문명이 강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번영을 이루게 된 것과도 좀 이어지는데요. 이 두 사진 모두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트모빅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조금 다릅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가 완성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비로소 첫 단추를 이제 끼웠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를 끼우는 데는 오태민 작가님의 그런 영향력과 그 신뢰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여기에서 안주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비가 오고 이제 새로운 물이 흘러들어야 생명이 거기에서 이제 시작하듯이 비트모빅 프로젝트가 단순히 하나의 한 여름밤의 꿈처럼 멈추지 않으려면, 사라지지 않으려면 생태계는 이제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오 작가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거고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아는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